오늘자로 저의 주식 잔고는 4,780만 원입니다. 주식 200만 원 더 사가지고 오늘자로는 4,780, 그 다음에 매수한 금액은 5,260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리츠 주식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여요 지금? 신한 서부 T&D 리츠라고 제가 갖고 있는 리츠인데 7%가 상승해서 7%. 여러분 리츠가 이렇게 하루 만에 7% 상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중국 관련된 그 주식들 있잖아요. 오늘도 상한가에 많이 갔던데 화장품 관련주, 호텔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중국에서 이제는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한국의 단체 관광을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막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주들이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화장품 관련된 주식은 최근에 한 70%, 70%에서 80% 가까이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올라왔죠. 몇몇 종목들은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솔직히 아무것도 중국과 관련된 게 없거든요. 그나마 어제 조금 반응이 온 애가 강원랜드예요.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된 주식 중에 GKL이라고 있죠. GKL. 어제 카지노 관련돼서 이제 중국이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보낸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상승했었어요. 근데 카지노 하면 뭐예요? 강원랜드도 카지노잖아요. 그래서 어제 잠깐 반응이 왔어요. 7% 이상 상승이 왔다가 다시 이제 밀렸는데 왜 그러냐면 강원랜드는 솔직히 직접적인 어떤 매출 구조랑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강원랜드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얘도 카지노 주지만 이게 내국인 카지노냐 아니면 해외 어떤 관광객의 주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카지노냐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강원랜드가 잠깐 신호가 왔다가 그냥 무너졌죠. 그래서 저랑 솔직히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기존에 화장품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카지노 관련된 주식은 별로 상관없는 강원랜드 갖고 있고 근데 오늘 신한 서부 T&D 리츠가 급등하길래 얘가 왜 급등하고 있지? 호텔을 갖고 있거든요. 신한 서부 T&D 리츠가 왜 그러냐면 얘가 갖고 있는 그 자산 중에 중국인 관광객들과 관련된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얘가 투자한 그 자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근데 그 중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는 호텔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줄어들겠죠. 그럼 호텔이 어떤 임대 수입이 잘 발생되면 리츠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원활히 거치니까 뭔가 융통성 있게 뭔가 할 수 있겠죠. 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임대료를 조금 더 인상한다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리츠 중에 얘가 호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가가 최고가가 됐습니다. 강하게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중국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6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화장품 관련된 주죠. 예, 이렇게 고가에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화장품이 지금 2연상 갔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바보 만들었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기서 판 사람들. 5천 원에 팔았는데 지금 만 원 가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땅을 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식은 낮은 가격에 사야 된다.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급등한 주식을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물리지 말고요. 이렇게 물리지 말고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 버티면 이런 날 옵니다. 그렇지만 리츠는 솔직히 중국 관련된 이슈보다는 금리랑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한 서부 T&D 리츠가 제가 잠깐 올라왔다고 해서 뭐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미국의 금리라든지 우리나라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리츠가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인 것 같아요. 신한 서부 T&D 리츠도 이게 무슨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 아니라 잠깐 반등하고 또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계속 매수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이익이 나면 일정 부분 처분하고 더 떨어진 이런 리츠로 균등하게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KB 스타리츠는 300에서 400만 원 정도밖에 매수 안 했는데 신한 서부 T&D 리츠는 제가 1000만 원 가까이 갖고 있으니까 오르면 얘를 500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지금 조금 갖고 있는 애들
지금 D&D 플랫폼 이런 애들 제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가고 있거든요.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더 매수해서 300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KB 스타리츠도 어느 정도 맞추고 키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리츠 간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키 맞추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인데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기 삼천리가 한 종목 있었는데 삼천리 정리하고요. 익절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들고 있고요. 신한 서부 T&D가 어제만 해도 10%가 넘는 손실이었는데 오늘은 3.49%, 예, 이제 거의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람코 더원리츠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8월 달이 배당 기준일이라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인데요. 두 번째 계좌에서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컸던 주식도 많이 올라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손실이 큰 게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20% 손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신라젠이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건데 여기 보세요. 리츠 종목이 신라젠만큼 지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츠도 이 변동폭이 엄청나구나. 이게 정상인가요? 리츠 주식이 4,600원짜리가 3,600원까지 그냥 반등도 없이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데 누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KB 스타리츠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든지 계속해서 매수할게요. 저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서 모으는 거죠. 대단한 거라고 무모한 거라고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리츠 주식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매수하는 거죠. 이게 실물이 없는 주식이 아니죠. 리츠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자율과 배당률. 이자율이 떨어지면 리츠는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리츠는 떨어진다. 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저금리가 오면 리츠는 다시 상승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떨어지는 게 어차피 지금 배당률이 9%가 넘었어요. KB 스타리츠를 지금 사면 배당률이 9%고 그리고 향후에 뭐 주가가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오는 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니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죠. 향후에 5년 정도를 내가 리츠를 매수했을 때 내가 손실 볼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의 주가를 더더욱 맞출 수 없죠. 그리고 한 달 뒤 주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5년 정도 안에는 내가 물타기를 계속하면 분명히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타이밍은 올 것이다.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나는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하세요. 여러분들과 이 얘기로 논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인생이 논쟁하기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나도 인생을 내가 이제 절반을 살았는데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그냥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 이제는 여러분과 논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나의 오만이고 그냥 겸손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꾸준히 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면은 이해하시면 되고 동의가 안 되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